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예진입니다. 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미래가 바뀌지 않을 것 같을 때 보통 사람들은 무기력함에 빠지기 쉬운데요. 실제로 구직자들 중에 10명 중에 8명은 어떤 시도를 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현실에 구직 활동을 중단하고 싶거나 또는 미리 포기하게 되는 경험을 겪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구직자분들이 장기화된 경기 침체나 청년 실업률 등으로 인해서 무기력함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회적으로 정책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한순간에 바뀌기는 어렵잖아요. 때문에 구직자 여러분들 스스로가 긍정적인 생각과 자신을 격려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실패와 좌절의 반복에 지쳐서 생긴 무기력함, 저희 잡정보센터가 조금이라도 빨리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가 왜 떨어졌을까 그 이유만 알아도 아무래도 이런 무기력함이 조금은 더 빨리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여러분들의 취업 성공을 도와드리는 왜 떨어졌나 시즌4를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스펙과 자소서, 면접과 토탈 컨설팅까지 분야를 막론하고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신청을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worktv@ynaco.kr로 신청하셔서 꽉 막힌 속을 시원하게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무기력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수요일 잡정보센터 힘차게 출발해야겠죠. 지금 출발합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막막하고 답답한 취업 현실의 길. 하지만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 통보만 하고 누구도 탈락의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성공 취업을 향한 길이 더 막막하게 느껴진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서 이걸까 저걸까 추측만 무성했던 나의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 하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쭉 함께하는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또 면접을 컨설팅해보는 날입니다. 오늘은 위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과 함께 폭풍 같은 일정을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코치님 혹시 연초에 어떤 계획들 세우셨나요? 연초엔 저희 방송에 계속 잘 나오자. 잘 하고 있네요. 다행입니다. 잘 그 나오고 말고는 계시네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밖에 뭐 건강도 챙기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열심히 구직자분들 도와드리고 하나씩 잘 되고 있네요. 더 잘 돼야죠. 네. 너무 재미없나요?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면접 컨설팅을 받을 취업준비생 김양환 학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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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늘 양환 학생 오늘 면접 컨설팅 날이어서 이렇게 정장까지 깔끔하게 입고 오셨는데요. 네. 출연은 3일째인데 보통 취준생 여러분들이 나오시면 면접 날 굉장히 많이 떨려 하시더라고요. 오늘 좀 어떠신가요? 어제보다 좀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장이라는 게 입으면 더 좀 딱딱해지고 떨리는 게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좀 더 편하게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차 코치님 오늘 양원 학생의 면접 컨설팅을 위해서 양원 학생이 보낸 면접 자료를 다 보셨죠? 이거 네. 보셨을 텐데 이 준비한 내용을 조금 평가를 매기자면 몇 점 만점에 몇 점 정도가 될까요? 10점 만점에 5점 정도로 생각을 5점. 했습니다. 오, 딱 절반 정도 주셨네요. 네. 그 이유가 있어요. 잘한 거죠, 그죠? 지난주 저희 네. 도영 학생보다는 좀 4.5점. 네, 그렇죠. 너무 박하게 드렸던 게 아닌가 싶은데 기본적으로 뭐 준비를 되게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 제가 저희 프로그램, 저희 특집에 참여한 지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만났던 학생들의 어떤 정도와 비교한다면 정성만큼은 정말 높게 사고 싶습니다. 오. 준비를 정말 철저하게 해줬고 네. 대부분이 면접에 대한 대비를 거의 안일하게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원론적인 피드백을 좀 드릴까 걱정이 많이 됐는데 그거에 비하면 질문의 가짓수 그리고 저희 작가님께 계속 자료를 많이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 자료들 다 읽어봤을 때 준비만큼은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다만 이게 5점인 이유는 이제 답안이라고 몇 개 주신 게 있어요. 근데 네. 그 답안을 실제로 그대로 면접 때 읊었다간 좀 오해의 소지도 있고 약간 좀 문어체적인 느낌도 일부 표현이 있고요. 답변이 조금 문제가 예, 그렇죠. 있었군요. 답변의 내용의 어떤 깊이에 대한 얘기보다는 구성이라던가 이걸 실제로 말을 잘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약간 걱정? 그 실제로 이 두 번의 방송을 제가 출연하신 걸 다 봤는데 평소대로라면 전혀 문제가 없으실 텐데 뭐 긴장을 하셔서 말씀을 좀 못 하시거나 하는 사실 이공계분한테 유려한 말발을 기대하는 건 분명 아니거든요. 정확한 전달력 정도만이 고려된다면 지금 이 표현들은 말을 잘 전하기가 어려운 표현들도 좀 일부 있다는 점에서 아하. 좀 말을 쉽게 풀어주는 노력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땐 아쉽지만 5점. 하지만 준비한 정성만큼은
100점 어허.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포장하는 느낌인 것 같은데.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토대로 답변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양원 씨 근데 스펙 점검에서는 다루지는 않았는데 2월 달에 수시 전형에서 면접까지 본 경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면접을 보면서 실전과는 좀 어떤 점이 달랐다고 느끼셨나요? 가장 다른 점은 제가 생각한 대로 질문이 안 들어오는 것, 그리고 저한테 관심이 없는 것, 그게 가장 다른 점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면접 볼 때 조금 느꼈던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면접관이랑 대화하듯이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렇죠. 그게 좀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양원 씨 같은 경우에는 서류에서 많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차코치님, 이 기업을 지원을 할 때 회사에 대해서 정보를 좀 수집을 하잖아요. 근데 네. 어디까지 알고 가야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학생분들이 많이 불안한 마음 탓에 요즘은 시중에 있는 그런 기업 분석 자료를 유료로 구매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자료의 어떤 구성이라든가 내용을 제가 폄하하거나 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뭐 그런 자료도 분명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자료를 맹목적으로 암기만 한 상태에서 면접장에 갔다간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거든요. 일단 한우진 아나운서님 말씀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 자료를 보고 준비하는 건 뭐 오케이입니다만 그걸 면접 때 내가 어떤 얘기를 꺼내면 좋을지로 표현이 좀 필터링이 돼갖고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걸 맹목적으로 암기만 하려다 보니까 자꾸 자료는 많아지고 이를테면 지금 본인 전공에서 CSR까지 뭐 CSV 사업이라든가 무슨 회사의 어떤 대외적인 어떤 홍보 기사까지를 듣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물론 예외의 기업이 있죠, 삼성. 물론 사람을 당황케 하는 요인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게 무조건적인 본인의 어떤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할 면접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이걸 암기하려고 한다면 부담만 가중돼서 아마도 사전 질문에 저희한테 주셨지만 이걸 어디까지 공부하는 게 기업 공부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가 좀 막연하실 텐데 그런 부담은 빨리 덜으시고요. 내가 소화를 못하면 빨리 못하는 걸로 인정을 하시고 다른 내가 알고 있는 영역으로서 소개를 하고 설득을 하는 작업으로 면접을 이해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본인한테 사회공헌 활동까지 바라진 절대 않습니다. 물론 알면 좋겠죠. 근데 문제는 그걸 알고 있는 내가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보게 된다 정도로 내가 필터링을 해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맹목적으로 혹시 뭐 전공 중간고사 공부하듯이 객관식 공부하듯이 암기를 하셨다면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유의하시는 게 좋겠죠. 따라서 자료를 보시는 건 좋은데 정리를 필터링해서 해달라 이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양원 학생은 그럼 지난번에 면접을 봤을 때 실제로 조금 대답을 할 때 솔직하게 하는 편이었나요? 아니면 좀 좋은 쪽으로 포장을 해서 하는 편이었는지 본인이 대답했을 때 어떤 쪽이었다고 생각하나요? 솔직하게 하려고는 하는데 막상 이제 면접관들 앞에서는 좀 좋은 말만 하려고 그쵸. 노력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차코치님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어디까지 솔직해야 되고 어디까지 조금 포장을 해야 되는 건지 예. 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제가 함부로 남녀관계 비유를 들면 안 되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나의 여자친구가 어디가 약점인지 본인이 아는데 네. 묻는 심리 있지 않습니까? 내 어디가 이쁘냐는 말이라든가 요즘 나 눈이 좀 침침한 것 같아. 또 어떻게 답을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상황이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눈이 침침한 것 같아요. 눈이 침침하고 눈이 많이 부은 것 같아. 나 어떡하지? 라고 물으면 눈이 부어도 예쁘지만 네. 침침하다면 병원에 한번 같이 가볼까? 그렇죠. 뭐 이렇게 어떤 정반합을 취하든 어떻게든 좀 더 진보적인 한 단계 더 나은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무작정 회사를 막 찬양하고 무릎 꿇고 빌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그러한 부분인데 이런 거 아쉬우니 나의 강점으로 메우려고 내가 지원을 했다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이런 면들은 뭐 특정 기업과 같이 비교를 해줘도 좋고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막연한 어떤 예찬보단 기준을 좀 잡고 말해주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네. 네, 이렇게 면접이라는 게 연습했던 것과는 참 실제와는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간단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엄한 대답을 하는 경우가 흔치가 않은데요. 먼저 양환 씨가 실제 면접장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몇 가지를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줄 텐데요.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양환 씨는 이번 상반기 수시 때 면접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요. 그중에 테크윙 지원 당시에 받은 면접 질문 중 일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동차 공학과가 기계과랑 다른 점이 무엇인지, 무엇을 배우는지, 기구 설계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또 올림픽 이번에 스피드 스케이팅 왕따 사건 이슈에 대해서 누가 잘못한 것이라고 보는지 이렇게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 양환 씨가 받은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고 또 어떻게 답변을 해야 잘한 것인지 한번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양원 씨, 저희가 한 6개 정도의 실전 기출 면접 질문을 한번 봤는데 어떤 게 여기서 제일 어려웠나요? 제일 어려운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궁금한 점이 없냐고 질문을 받았었는데 뭐 마지막으로 할 말이 더 있냐? 네네. 예. 그래서 제가 거기서 좀 저 자신을 좀 어필하고자 적극성을 어필하고자 네. 실질적으로 직무에서 어떤 점이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지 연구소장님한테 질문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예, 그 그렇습니다. 답변을 받았나요? 되게 면접 분위기는 되게 좋았어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대로 방향은 흘러가지 않아서 그걸 어떤 부분에서 느끼셨죠? 제가 원래는 어떤 디테일한 업무 부분에서 뭐 도면을 다룬다는 이런 게 어렵다라는 걸 제가 듣고 싶었는데 네네. 그 소장님께서는 어떤 일이든 다 힘들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서 좀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답이 나올 거라고는 왜 예상을 하신 거죠? 일단 기구 설계라는 직무가 항상 이제 컴퓨터 앞에서 앉아 있어야 되고 도면도 많이 바라봐야 되고 여러 가지 점검해야 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전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좀 유도 질문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든 힘들다라고 해서 답변은 잘 하셨나요? 그냥 그러고 끝나셨습니다. 웃으면서 진짜요? 끝났네요, 네. 그냥. 사코치님 이렇게 마지막 할 말을 하라고 했는데 네. 적극성을 보여주고자 이렇게 질문을 역으로 던졌습니다. 이런 네. 부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 본인의 매력, 강점을 어필하려는 전략은 좋았는데 본인 뜻대로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네. 이게 뭐 뮤지컬이나 연극이 아니거든요. 뭐 닥터지바오나 이게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연극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A라고 말을 던지면 A 다시가 나올 줄 알았겠지만 B 다시나 C 다시나 D 다시 아니면 E 다시 됐네 뭐 이렇게 나오면 면접관 예를 들어서 본인 뭐 이렇게 시무룩해지고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최대한 유연한 사고로서 이 자리에 대화를 임했고 내 강점을 어필할 수 있게 자연스럽게 말해주는 것도 좋아요. 뭐 그런 장치적인 노력은 뭐 고생하셨지만 사실 그렇게 썩 설득이 갈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요. 전체적으로 면접 전반의 분위기도 고려해 주셨어야 됐어요. 나한테 좀 호의적이었다고 해서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하셔서는 안 되거든요. 소위 좀 검증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들수록 합격으로의 길도 가까워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본인의 전공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지원회사 대비, 그죠? 그럼 오히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길어질수록 조금은 위기로 느껴주시고 오히려 좀 중점적인 내 강점 위주로 어필해 주셨다면 오히려 더 좀 고민을 하고 왔다는 느낌? 이를테면 어려운 점이 뭔가요? 라는 질문보단 제가 생각했을 땐 차라리 구소원으로서의 자세를 언급하셨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신입사원이라면 어떤 후배가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정도의 질문들 차라리. 그러면 우리 신입이라면 이런 친구가 좋을 텐데 정도의 말을 하면 그럼 제가 관련된 경험 하나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도의 이야기도 방법이 될 거고요. 좋네요.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쪽 분의 미래가 이렇게 될 거라 보는데 제 역할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맞다고 보십니까? 정도의 간략한 답변. 면접관 이미 평가가 끝나고 피곤한데 뭔가 장문의 말을 하는 거 귀찮거든요. 그렇죠. 그럼 차라리 그냥 예 아니오로 깔끔하게 답변할 수 있게 그런 약간 유도성, 치열업 질문을 한번 주셨다면 어땠을까 싶네요. 그게 네.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는 방식이 괜찮은 건가요? 뭐 100%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면접이 거의 망해가고 있는데 소위 아. 모래성이 무너지고 있는데 자꾸 질문까지 던지면 네. 조금 설득이 힘들겠죠. 네. 네. 근데 이게 뭐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더 해봐라 했을 때 네. 그때 하는 말이 만약에 내가 그날 면접을 좀 못 봤는데 네. 마지막 할 말로 조금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건지 뭐 아예 없지 않겠지만 사실 크진 않나요? 예, 그렇죠. 대한민국 드라마는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는 법정 드라마라던가 어떤 그런 기업이 나오는 드라마들의 면접 장면들 있지 않습니까? 꼭 망해가다가 결정적으로 남자 주인공이 손을 들고 멋진 말로써 BGM이 나오면서 그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고 이러는데 사실 현실에선 그럴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이번 면접에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휩쓸려 가고 있고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것 같다 판단이 된다면 꼭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을
꼭 말씀을 해주시는 마지막 할 말도 중요하고요. 반면에 면접이 좀 내가 검증을 받고 있고 예상했던 질문들도 좀 나오고 답변도 풍부하게 표현을 했다고 본다면 깔끔하게 이번 면접에 임했던 나의 마음과 좋은 결과를 기원한다는 한 15초 이내의 짧은 답변도 오히려 좋은 어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깔끔한 네. 인상을 주는 게 중요하겠죠. 네. 자, 그리고 양환 씨가 또 저희 제작진한테 전달한 바로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또 최고 목표로 잡고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해당 기업의 면접은 별로 준비를 못해서 아까 애초에 5점짜리 받았던 그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고 또 추가로 좀 삼성 디스플레이 면접 자료를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네. 추가로 이렇게 준비한 삼성 면접 자료는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가 될까요? 네, 그건 6.5점. 6.5점. 오. 오, 좀 올라갔네요. 좀 준비를 올라갔네요. 더 했거든요. 아. 더 해주셔서 네네. 기특해서. 그러니까 질문이 되게 그러니까 임플란트 치료 같은 질문들이에요, 분명. 되게 아프거든요,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당황케 하는 질문들까지 본인이 예상을 해서 준비해 주신 건 좋은데 그냥 제가 김양환 씨를 봤을 때 우려되는 건 한 두 가지 정도예요. 하나는 아까 답변을 그대로 암기할 것 같은 걱정. 두 번째는 요걸 통으로 암기해갖고 본인의 시나리오대로 면접이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될 경우에 대한 플랜 B가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답변대로만 끌고 가야만 잘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준비를 하신 거겠죠. 따라서 조금만 유연한 자세로 이런 부류의 질문이 나오면 뭐 이력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이런 쪽으로 풀어가자. 경험을 물으면 이런 쪽에 강점하래. 경험을 설명하자. 식으로 좀 본인이 어느 정도 답변을 유연하게 접근해 줘야 될 영역도 있는 건데 너무 모든 걸 질문 바이 답변식으로 질문 답변 이런 식으로만 준비를 다 하면 뭐 양환 씨가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 아니라면 질문 100개가 넘어가면 머리가 터져요. 그죠? 그 점이 약간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좀 부담을 덜기 위한 작업을 위해서라도 좀 유연하게 면접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그 네. 두 개가 좀 마음에 걸려서 6.5점 드렸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차코치님과 함께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볼 텐데요. 네. 먼저 차코치님 어떤 점을 주로 평가를 하실 건가요? 삼성 디스플레이 면접이니까 여기에 해당될 만한 기출 문제를 좀 준비해 봤고요. 기본적으로 양환 씨에게 필요한 약점, 그리고 현재 상황의 강점,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앞으로의 업무에서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모의 면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면접으로 진행될 텐데요. 먼저 양환 씨의 1분 자기소개를 듣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카메라 보시고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설비 엔지니어를 지원하는 김양환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자동차만을 생각하며 학교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생활을 통해 제가 자동차를 좋아하는 이유는 자동차라서가 아닌 기계들의 움직임을 다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현장 실습을 통해 디스플레이 설비를 직접 조립하고 관리하면서 현장과 적성이 잘 맞는다는 것을 알았고 제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도 잘 활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발전된 엔지니어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삼성 디스플레이를 위해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면접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다면 또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 1분이었는데요. 차코치님의 1분 자기소개 총평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길이적으로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네. 깔끔하게 전달해 주셨기 50초 정도 때문에 했네요. 다만 아쉬운 건 이제 이 면접이 옆에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인 면에서는 매력이 반감될 소지도 있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다대다 면접일 때는 이런 자기소개가 효과적입니다. 분명히 장황하게 자기 경험들을 열거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비한다면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만 다대 1 면접인 특성상 본인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해주셨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이를테면 중반부에 뭐라고 말씀 주셨냐면 잘 활약하겠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더 발전된 엔지니어가 되겠다고 하셨어요.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어쩌면 그 강점을 주셔야 될 포인트인데 거기서 너무 막연한 얘기를 한 거죠. 오늘 저희 면접 컨설팅 제가 효과적으로 넉넉하게 도와드릴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답답하죠, 그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얘기를 더 듣고 싶은데 잘 활약하겠다가 어느 부분에서 혹은 업무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워딩이 되어 주신다면 좀 듣기에도 편하시고 풀어가는데도 문제가 없거든요. 아니 하다못해 삼성 디스플레이 비전이라도 외쳐주셨어야 됐어요. 여기서 더 발전된 엔지니어가 뭘 해줄 건지 어떤 걸 지켜주실 건지 뭐 얘기를 한다는 것도 부족했고 본인이 경험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걸 저는 솔직히 이걸 그대로 암기하셔가지고 적어주신 걸 그대로 암기해서 말하진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유연하게 접근해 주신 건 또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약간 뒤죽박죽으로 좀 얘기를 하셨어서 저랑 본인만 알고 있죠, 그죠? 이거 지금 원래 그 시나리오대로 이게 안 됐거든요. 또
차라리 시나리오대로 됐다면 또 말이 매우 설득이 있는 자기소개였는데 네. 약간 그 중간에 머뭇거림도 저는 느꼈고 네네. 해서 좀 연습이 필요한 것도 필요한 거지만 구체성 있는 답변의 내용까지 같이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것도 네. 6.5점 정도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저희가 뭐 면접을 진행해 보기 전에 양원 학생이 또 오늘 카메라를 보고 자기 소개를 하다 보니까 더 떨렸을 텐데 좀 해본 소감이 어때요? 아, 집에서 벽 보고 연습하는 것보다 다르죠. 좀 더 훨씬 떨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본인이 생각한 대로 다 좀 말이 잘 나왔나요? 아, 중간에 반 문장 정도 말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다 외워뒀던 게 있었군요. 그대로 예. 못한 게 있었네요, 중간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차 코치님이 좀 구체적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하니까 지금 할 모의 면접에서도 답변을 이거를 반영을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노력해 보면은 네. 아마 좋은 피드백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제 차 코치님께서 모의 면접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기가 CAD 프로그램 활용이라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CAD 프로그램 활용하는 것을 학교에서 배운 거 외에도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제가 다룰 수 있는 CAD 프로그램은 카티아, 인벤터, 솔리드웍스, 오토캐드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저는 연극 활동을 할 때 무대 제작을 굉장히 주로 많이 했었는데 이때 무대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하고 무게 계산을 하는 역학적 해석들을 저는 CAD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동아리에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 특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극을 동아리로 하신 거세요? 예, 그렇습니다. 왜 했어요? 아, 제가 연극을 한 이유는 제가 학교에 마음에 안 들어서 반수를 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때 실패를 반수? 예, 몇 그렇습니다. 년도에 하신 거예요? 제가 11년도 2학기에 휴학을 해서 12년도 2학기에 복학을 했습니다. 본인의 어떤 전공 선택 기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전공 선택 기준은 제가 좋아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전공 자체는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기계 쪽을 원했었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제가 원하던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가 원하던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셨나요? 실패했습니다. 아, 그럼 마음에 안 드는 학교 계속 나오신 거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후회는 안 하세요? 아, 일단 반수 생활을 하면서 너무 좀 안일하게 했던 것이 좀 후회되는 점이고 좀 그 뒤로는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했다기엔 학점이 좀 생각보다 낮은데 예. 어떻게 저희를 좀 설득을 좀 해주시겠어요? 아, 노력하려고 했었지만 제가 말씀드리려던 게 있는데 네, 그때 말씀해 당시에 자존감이 떨어져서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예, 반수에 실패해서 자존감이 좀 떨어졌었습니다. 좀 제가 하려던 게 남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실패를 해서 좀 그게 부끄러워서 자존감이 떨어졌었는데 자존감 지금은 괜찮아요, 그래서? 예, 지금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걸 저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아, 제가 연극 활동을 하고 오케이, 연극 활동 말고 다른 예. 경험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공모전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공모전 참여를 할 당시 아이디어나 이 계획을 짜거나 하는 것에서 모든 것을 다 같이 했지만 그 임원들 앞에서 제가 발표를 나서는 활동을 하고 동아리 얘기지만 회장을 하기도 하고 남들 앞에서 하는 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김영하 씨 지원한 직무가 무슨 직무입니까 지금? 설비 엔지니어입니다. 근데 지금 얘기는 너무 다른 거 아닌가요? 본인 직무랑 맞는 경험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아,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공모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디어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뽑는 과정에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전혀 다른 개념을 합치고 그 합친 거를 유기적으로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본인은 분석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예, 저는 분석력이 엄청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공 과목 중에 전산수치 해석이라던가 예, 기계 공작법 이런 거에도 분석력이 분명 필요할 텐데 이건 전공 학점 10불이에요. 예.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당시에 전산 수치 해석 같은 경우는 매트랩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과제였고 제가 C 언어에 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이게 머릿속에 잘 안 돌아와서 그래서 성적이 안 좋은 편이었고 저는 이것을 좀 후회를 했기 때문에 뒤에 가서 마이컴 설계나 비주얼 프로그래밍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적인 분을 추가로 수강을 했고 그 뒤에 PLC 수업에서도 이 연습한 결과를 토대로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업계를 보면 중국이 디스플레이 쪽에서 좀 한국을 추격하고 있는 형국인데 예. 앞으로 삼성 디스플레이는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최근에 CES에서 LED TV를 마이크로 LED TV를 발표하신 것을 봤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전혀 시도하지 않았던 것을 계속해서 추구한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를 따라오고 있는 것은 LCD 부분인데 이 LCD 부분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왔었고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시장을 이끌어 왔었고 중국이 여태까지 다른 나라를 따라잡았을 때 이런 다른 나라의 기초적인 부분을 따라간 뒤에 그것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LCD 부분을 좌시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설비 엔지니어 일은 어려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비 엔지니어가 어려운 일은 뭐 체력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 수요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제시된 방향 뭐 큰 틀은 있지만 여기서 어떻게 어떤 부분을 파야지 효율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정말 수요를 올릴 수 있는지 알 수 없고 그 분야에서 제가 스스로 찾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김영현 씨 어떤 사람이라는 평을 들으세요? 주변 친구들이 뭐래요? 본인에 대해서? 저는 좀 로봇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봇 같다. 예. 그 이유는 일단 제가 계획한 바나 제가 하기로 해야겠다 하는 부분에서 일단 계획한 거를 좀 철저히 지키려고 하고 업무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은 무조건 업무만 생각하기 때문에 로봇 같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으며 자, 그러면은 로봇 같지 않은 사람과 같이 일하는 거는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업무하시면서 현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계획적이지 않다거나 미루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현장 근무자분들 분명 계실 텐데 예. 그분들과 업무에는 무리가 없겠어요? 적응하는데 문제 없겠어요? 어떠세요? 제가 공모전 활동을 할 당시 공모전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다른 경험을 말해봅시다. 근무한 건 없어요, 경험? 예, 제가 현장 실습을 할 때 언제 했어요, 그건? 제가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했었습니다. 네, 결과 위주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현장에서 일할 때 결과적인 부분은 뭐 제가 직무는 조립이었지만 제가 좀 조립보다는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어서 제가 현장을 실측을 하고 현장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그 현장 인원들을 찾아가서 질문을 하면서 문제점을 찾고 현장을 실측하여서 어떤 식으로 반영되면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하면은 현장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또한 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분들과 이런 점은 어떠할지 저런 점은 어떠한지 계속해서 질문해 나가면서 그거는 이제 적응을 잘하고 협업을 잘했다는 얘기고 제 말은 본인의 성향과 스타일이 다른데 네. 일을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근거를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예. 다시 한번 답변해 줄 수 있겠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좀 물론 제가 그런 분들 앞에서는 좀 적응을 못하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제가 좀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이 저만의 노하우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만의 좀 매뉴얼을 만들어놨습니다. 오케이.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짧게 해보세요. 제가 설비 엔지니어를 지원하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저의 적극성, 저의 자기 주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비 엔지니어 같은 경우 수요를 문제점을 찾을 때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이거를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다면은 제가 결과를 더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설비 엔지니어 부분에서 제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면접 분위기는 언제 와도 정말 싫네요. 너무 싫어요. 답답하네요. 네. 이렇게 취미, 전공, 학점, 휴학, 성향 등 다양한 분야를 좀 짚어봤습니다. 네. 양환 씨한테 먼저 소감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면접 좀 어땠나요? 좀 머리를 비우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보다 답변이 그래도 잘 나온 것 같았는데 중간중간에 좀 당황스러운 질문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조금 차코치님이 볼 때는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있죠. 아쉬운 점 있죠. 많으시죠? 너무 기다리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기대 이상으로 답변을 잘해주신 건 너무 감사할 네네. 정도예요. 그러니까 암기하고 그대로 암기한 티 내면서 말할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생각보다 본인 말씀처럼 마음을 비우고 말씀을 주셔서 그 점을 높게 하고 싶지만 전체적으로 본인이 준비한 답변과 그렇지 않은 답변 간의 편차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준비를 못한 채 갑자기 애드립성으로 즉흥적으로 답을 대화하듯 하다 보면 장황하기 마련이죠. 특히 제가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사람임을 알았다면 입사 이후에 업무는 어떻게 할 건가라는 패턴으로 이제 질문을 3단으로 드리려고 이제 과거 경험을 여쭙는데 묻는 얘기는 나와 성향이 반대인 사람과의 협업이 가능한지를 여쭤봤지만 정작 답은 그냥 과거의 경험을 나열을 해주었거든요. 그냥 듣고 싶은 방향이 그게 아니었던 거죠. 네. 그럼 해줘야 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런 점들이 장황하게 만들지 않아서 특히 매뉴얼을 만들었다. 이것도 약간 좀 애매했었습니다. 매뉴얼을 만들었다. 그럼 이게 조금 중점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까지 해왔던 면접 연습의 패턴을 빨리 버리시고요. 매뉴얼을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답변의 매뉴얼을 만들지 마시고요. 만들 거면 차라리 여러 개를 만드시고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본인한테 어떤 질문이 튀어나올지까지 최대치로 커버를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준비한 것 이상의 것까지 대비하려고 문제를 전날, 면접 전날이든 이렇게 계속 문제를 가지수를 늘리려고 하기보단 앞으로 그런 시사 이슈를 묻거나 업계 현황을 물을 땐 이런 방향으로 얘기를 하자. 나에 대해 물으면 자존감이나 자신감, 적극성을 말하되 이런 쪽으로 내가 업무하는데 발휘될 수 있다는 쪽으로 좀 끌고 가자라고 좀 선언적으로 본인이 좀 세팅을 한 채로 면접에 임해야지 지금 자꾸 본인 스스로 막 사부로 본인의 무덤을 좀 파셨거든요. 본인이 자존감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점점 본인도 말하면서 동공도 흔들리시고 네. 본인한테 불리한 쪽으로 면접을 끌고 왔어요.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얘기를 끌고 가줘야 돼요. 본인이 유리하게 끌고 가려면 결국 본인 공모전 했던 거, 현장 실습하신 거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경험을 말할 거면 그쪽 위주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연극 얘기는 최대한 빼주시거나 자존감이랑은 세팅을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이해되세요? 오히려 본인의 적극성이 연극 동아리 때 발휘가 되었던 어떤 결과로 봐주셔야지 비포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연극까지 결부시켜 주시면 안 좋은 이야기가 겹쳐로 보여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따라서 본인한테 뭐가 유리하고 불리한 건지도 감안한 어떤 답변 내용이 필요하겠죠. 네. 저도 옛날에 이 면접 준비를 할 때 정말 하나부터 끝까지 다 준비를 했거든요. 좋아하는 색깔은 내가 뭐였지, 내가 좋아하는 책은 뭐였지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왜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나 자신인데 이거를 막 글로 정리하고 이걸 외우고 있는 내가 너무 웃겨서 그때 아마 제 선생님도 이거 다 버리고 가라. 마음을 비우고 그냥 너에 대해서 설명하고 오라 하니까 답변하는 말투 자체부터 달라지거든요. 그냥 본인을 파악하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자연스럽게 설명해주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양원 씨 처음으로 이렇게 모의 면접 카메라 앞에서 하니까 더 떨리셨을 거예요. 하면서 조금 더 궁금했던 점 이런 거 있으면 지금 다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이 1대1이나 이렇게 저만을 위한 면접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 다대다 면접의 경우 면접관의 관심을 끌 방법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관심을 끌려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 같아요. 구성적인 면의 답변에 차별화가 필요해요. 무슨 소리냐면 누구나 할 법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죠. 근데 내가 준비한 얘기가 누구나 할 법한 얘기라면 이 할 법한 얘기조차 왜 필요한지 설명을 좀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해당 업무에서 필요한 담당자의 조건이 될 수도 있고 해당 업무에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직업기초적인 능력일 수도 있고요. 유관 경험의 중요성을 언급해주면서 말을 해줄 필요도 있겠죠. 소위 이렇게 내 할 얘기에 앞서 전제를 깔아주고 접근해주는 구성도 한 번쯤은 본인을 쳐다보게 하는 요인이 될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지원자의 어떤 답변의 중요도보다는 내 답변이 중요하다는 식의 멘트도 일정 부분 필요해요. 특히 자기소개 정도에서. 무슨 소리냐면
이게 절대 공격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옆에 지원자가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옆에 지원자가 유관 경험 지원 얘기했다. 능력과 경험을 얘기하면 난 뭘 얘기해야 될까요? 능력이나 경험을 말해야 될까요? 아니요. 상대적으로 이번 면접을 임하는 준비하기까지의 노력을 말하거나 본인의 어떤 담당자로서 갖춰야 될 자세나 마인드를 말해주는 게 상대적으로 더 나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노력 못지않게 이게 더 중요하다는 식의 멘트도 의도적으로 좀 넣어주실 필요가 있겠죠. 본인이 지원할 회사가 결코 유연한 마인드로 사람을 뽑는 그런 일부 대기업만은 아니실 거예요. 그죠? 명확하게 이 일을 할 줄 알고 준비가 된 지원자인지를 보려면 고민한 노력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그런 멘트까지도 고려해 주는 게 좋겠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표현들과 구성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저는 한 가지가 궁금한 게 양원 씨 이미지가 보기에는 굉장히 깔끔하고 네. 제가 보기에는 괜찮거든요. 네. 코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예, 깔끔하고 좋습니다. 뭐 더 이견이 없습니다. 네. 뭐 말투나 뭐 이런 거는 괜찮은 건가요? 그 간극이 심한 게 문제예요. 지금 준비한 얘기할 땐 되게 유려하게 말을 잘해줬는데 네네. 유려한 말까지 바라지는 않거든요. 사실 이 직무가. 근데 이제 준비 안 한 얘기라던가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하실 땐 말을 더듬으시거나 같은 말을 좀 반복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건 연습이 더 이루어져야만 되는 부분이라 그렇고요. 본인이 열정이나 성실, 도전이라는 단어만 안 쓰셔도 돼요. 표현을 좀 변환해달라는 얘기예요. 패러프레이징 해달라고요. 같은 뜻인데 표현을 바꿔줄 필요도 있거든요. 뭐 목표 그 이상을 도달하겠다든지 아니면 내가 맡은 일에는 뭐 디테일을 볼 줄 아는 눈을 기르겠다든지 꼼꼼함, 열정, 성실을 좀 다른 단어로 바꿔주는 표현들도 작지만 본인의 뻔한 이야기를 좀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듣다 보니까 조금 예상외 질문이 나오면은 계속 했던 말을 반복하고 제가라는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제가 뭐랬는데 맞아요. 제가 해서 이게 어느 순간 듣다 보면 좀 거슬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컨트롤하는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어쨌든 모의 면접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하고 난 소감이 어떠세요? 이 모의 면접만을 생각해가지고 좀 많이 떨렸었는데 일단 첫째로 좀 속이 시원하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정말 준비할 게 많다고 느껴지는 면접이었습니다. 네. 네. 어쨌든 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은데 차쿠치님이 그러면 양환 학생만을 위한 신의 한 수를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 그죠? 근데 면접은 실전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닥치고 공격이에요. 전북 현대모터스 같은 겁니다. 무조건 본인이 어필할 이야기 위주로 정리를 해주셔야지 방어하듯 골키퍼가 골 막듯이 접근하면 좀 곤란하거든요. 오늘의 그 모습은 약간 수비 축구 같은 얘기니까 앞으로의 면접은 좀 공격 축구. 어떤 강점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지 약점은 최대한 빨리 끝내고 더 나은 방향의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강점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신의 한 수는 닭공.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면접 컨설팅을 모두 마쳤는데요. 내일은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늘까지 출연했던 모든 분들이 다 나와서 어벤져스처럼 양원 씨만을 위한 토탈 컨설팅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뭐 하반기 공채에 양원 씨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접근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오시면 내일 또 컨설팅을 받게 될 테니까요. 내일 또 준비 잘해서 오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차재현 컨설턴트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리 눌리고 저리 치이고 갈 곳 없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코너입니다. 취준생 인권위원회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든든한 생활 시작해볼까요? 누구든 노후가 든든해야 하니까. 개인형 퇴직연금 IRP 최대 연 700만 원까지 새 공제 혜택을 받으세요. 든든한 세제 혜택에서 든든한 노후 생활까지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채배 시작 접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수원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수원 고용센터의 임진욱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임진욱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수원에는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수원 지역 구인 기업은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주 FA 솔루션입니다. 검사기기, 자동화 설비 제조업체로 채용 분야는 자동화 장비 설계 기술자 1명입니다. 지원 요건은 관련 경력 5년 이상자로 3D 설계가 가능하고 자동화 설비 제작 및 PLC 전장 유경험자의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 3,500만 원 이상, 연 5천만 원까지 면접 시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동화 장비 설계 기술자 1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 업체는 수원시 관성구 오목천동에 위치하고 있는 사만환경이며 세무기장 업무를 수행할 회계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응시 요건은 전사세무회계 또는 세무회계 자격증을 소지한 초대졸 이상 관련 경력 3년 이상인자로 회계 프로그램 능숙자, 운전 가능자 및 인근 거주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 3천만 원이며 중식 제공, 교육비 지원 등의 복리후생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를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라며 접수 마감일 6월 8일까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3년 이상 경력의 회계사무원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빠른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서울고용센터의 박가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가혜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서울에는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광진구 동일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TMB테크에서 자재관리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이 무관한 신입 채용입니다. CS 영업지원, 발주관리 및 구매, 세금 계산서 발행, 인보이스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문서 작성 능력 우수자와 영어 중급자, 인근 거주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2,400에서 2,600만 원 사이입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을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무관한 구직권입니다. 채용 시 마감되니까요. 빠른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에 위치한 중앙멤버스에서 시각디자이너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경력은 무관한 신입 채용입니다. 신문 광고, 포스터, 브로셔, SNS 등 광고 시각 디자인이 주 업무입니다. 시각 디자인 또는 디자인 관련 전공자와 SNS, 홍보, 마케팅에 관심 있는 사람을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또는 개인 작업 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각 디자이너 1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서울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 인권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잡정보센터에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취업시장의 약자라서 알면서도 넘어가야만 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 취준생분들 많이 겪으셨을 텐데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 권리를 조금이나마 당당하게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노무법인 한림경기의 김교원 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원쌤 되게 저희 보고 싶어서 밤잠을 설치셨다고 들었는데. 더군다나 또 바뀌셔서 한번 네. 뵙고 싶었어요. 정말요? 제 얘기는 쏙 빼놓고 제가 물어봤는데 좀 잘 지내셨나요? 그동안? 네네. 한 번씩 저희가 생방송이잖아요. 네네. 이 긴장감이 좀 네. 그립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매일 같이 하신 두 분이 좀 존경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수고해 주실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 저희를 도와서 할 텐데 오늘 교원쌤이 준비하신 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부당해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아르바이트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뭐 사업주한테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당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네.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각종 구직 일을 하면서도 이런 부당해고를 당하면 억울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현재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으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오늘 좀 필요한 정보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요즘은 알바도 스펙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알바를 하고 있을 텐데 알바를 하다 보면 정말 이런 부당해고가 가장 억울하고 또 이게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어서 많이 맞아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안건을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아르바이트생 A씨는요. 새 일터에서 사장과 알바생 B씨가 손님들이 사용한 컵과 그릇, 포크 등 식기구들을 물로만 헹군 채 재사용했고 주방 세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네. 이에 많은 손님들이 쓰는 그릇들을 물에 대충 씻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A씨는 세제를 이용해서 설거지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때 사장은 A씨에게 설거지 방법 좀 배우라며 핀잔을 주었고 또 행주 빨 때 그냥 물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일을 시작하고 9일 뒤 A씨는 사장에게 내일 출근을 보류하자라는 문자를 받게 되는데요.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을 깨달은 A씨는 사장에게 해고 사유를 물어봤습니다. 사장은 내가 가게에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르다고 애매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급여 문제로 다시금 카페를 찾은 A씨는 그제서야 진짜 해고 사유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사장은 A씨에게 컵을 물로만 씻는 가게 규칙을 바꾸려고 했다며 A씨가 깔끔한 척하다 잘린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사장과 직원은 가불관계인데 감히 의리 갑한테 여러 가지를 묻고 말대답을 했다며 또 욕을 해야 알아먹는 나이도 아니지 않나고 면박까지 줬다고 합니다. 네. A씨의 당시 상황은 아마 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요.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안건으로는 갑질 중 갑질, 부당해고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입니다. 네. 이 식당 네. 이 식당은 어딘지 알고 싶네요. 가고 싶지 절대 않습니다. 가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바생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딸, 아들뻘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걸 보니까 좀 너무 안타까운데요. 네. 저도 좀 아르바이트 경험을 해본 적이 있지만 정말 다행히도 좋은 사장님들을 만나서 부당해고나 이런 부당한 일을 겪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들었어요. 네, 많습니다. 제가 또 사례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PC방에서 일하던 김 씨는 지난 11월 2일 날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매니저가 매장 싱크대가 주말마다 막히니 이것을 뚫는값을 주말 알바 급여에서 공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제외한 일을 하며 자르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생 김 씨는 이에 대해서 알바생에게 너무 부당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매니저는 자기에게 대드는 것이냐 이런 식이면 일 못 시키니 나가라라고 했답니다. 와, 이게 정말 듣고도 못 믿을 만한 내용인 게 아까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한 것도 뭐 세제를 사용 안 해서 설거지했는데 이게 뭐 깔끔한 척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잘라버리고 이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 뭐 저희 상담 사례도 이런 사건들이 상당히 많고요. 네. 실제 뭐 이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케이스를 제가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자면 이분은 15살부터 10년 넘게 알바를 해오면서 오래 하셨네요. 이런 부당해고는 좀 많이 당하신 경험이 있으신데 2년 전부터는 순대국밥집에서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해오셨답니다. 네. 근데 사장의 말을 몇 차례 말대꾸를 하니까 사장이 어느 날부터는 갑자기 나오지 말라라고 해고 통보를 했고 와. 더 황당한 거는 사대보험 상실 신고의 사유를 사업주가 입력하게 돼 있는데 네. 거기에 정서불안이라는 정서불안이요? 그런 사유를 적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네. 정서불안이네요. 왜 이러지?
일반 기업체가 아니고 일반 가게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이라는 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통보를 해도 전혀 법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고요. 뭐 근로계약서를 썼든 안 썼든 아르바이트생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를 보면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고 하면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5인 미만의 경우에는 이 법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법상의 민법 제661조에 따른 손해배상만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정당성에 대한 요건도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정당성 관련해서는 3가지를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로 사유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한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느냐, 즉 잘못이 있느냐를 따지게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양정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근로자가 어떤 잘못을 했으면 이거에 대한 처벌이 꼭 해고였느냐, 징계가 많은데 경고를 줄 수도 있고 뭐 감봉을 할 수 있는데 제일 최고수인 해고를 해야 했느냐라는 부분의 양정을 따지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절차 부분을 따지게 됩니다. 법에서 정해진 절차와 또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했느냐 여부를 따지게 되고요. 말씀드린 3가지 중 한 가지만 위법하더라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이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앞서 신세미 캐스터와 교원쌤이 소개해 주신 각각의 사례들이 이런 법적인 제재와 함께 의견을 좀 부과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해고를 하기 위해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누가 보더라도 그런 사유가 인정이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앞서 이제 PC방에서 근무한 김 씨라든지 순대국밥집에서 근무한 알바생 임 씨 같은 경우에 모두 좀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라 본인의 의견을 피력했을 뿐인데 사업주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쫓긴 거거든요. 이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건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아닌데 이 카페에서 일한 A 씨의 경우에는 좀 어떻게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부당하죠. 네, 이 부분은 오히려 좀 칭찬을 받아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 사업에 특히나 카페라는 곳에서 위생적인 면에 자기가 그 알바상이 시키지도 않게 철저하게 그 위생적인 면을 준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깨끗하게 씻었다는 이유로 지금 해고를 당한 건데 세제가 아까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건 좀 인정할 수가 없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억울하게 부당해고를 당한 분들이 이분 말고도 정말로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당하게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네, 해고와 관련해서 이제 아까 이 부분 대응 방법 말씀드리기 전에 보통의 알바생들의 해고에 있어서는 구두 해고가 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보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3번째 요건이었죠.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서 부당해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알바생의 해고는 부당해고가 이러한 구두해고가 많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하고요. 지르신 것과 관련해서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보통 이제 법원을 많이 생각하시죠. 근데 법원의 어떤 민사소송으로 해고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어떤 비용과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들한테 좀 적합하지 않아 보이고요. 자, 그런데 아까 국밥집에서 일하던 그분은 뭐 이제 정서불안을 해고 사유로 썼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이분한테 앞으로 다른 일을 한데도 불이익이 가는 거 아닌가요? 우선은 그 상실 사유를 다른 기업에서 보실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불이익이 갈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그분 입장에는 억울하기 때문에 네. 해당 상실 사유를 정정을 요청하실 수 있고 그러면 사업주한테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부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정서불안이라는 건 누가 판단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이 정서불안은 사업주가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정말 추상적이죠. 네네.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정서불안을 판단했다라는 것을 부당해고의 사유로 들 수는 없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유는 누가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소송 말고도 지금 교원쌤이 어쨌든 현직으로 노무사에 계시니까 좀 다른 대응 방안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가장 좀 간단한 방법은 노동위원회라는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 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는 어떤 제척 기간이 있는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구제 신청을 해야 되고요. 구제 신청을 통해서 부당해고로 결정이 되면 복직과 복직일까지 근로를 했다라고 한다면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평균 임금이 250만 원 미만, 보통 뭐 최저임금을 받는 대부분의 알바생들은 여기에 해당되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선 노무사나 아니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먼저 또 세미 캐스터한테도 여쭤볼게요. 혹시 주변에 친구가 알바를 할 때 이런 경험을 겪거나 세미 캐스터가 알바를 했을 때 이런 경험을 겪었던 적이 있나요? 저는 부당해고에 관해서나 그런 거는 못 겪었는데 이거 말고 그냥 친구들은 월급이 밀리는 경우가 좀 많았어서 근데 아직 부당해고에 관해서는 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그러면 이런 부당해고나 좀 부당한 알바를 겪고 있는 사람이나 또 이런 사장님들에게 따끔한 한마디를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따끔하게. 네, 네. 따끔하게. 요즘에는 법이 참 무서우니까요. 요즘에 또 알바생분들도 신고 같은 거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이 말릴 수 있으니까요. 무섭게 사업이 말릴 수가 웃으면서 있겠네요. 무섭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네, 그럼 세미 캐스터가 한 말처럼 사업이 말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쌤한테도 촌철살인의 한마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임금체불 사건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국민신문고나 인권위원회 사례들을 보면 이런 부당해고건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말릴 수 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보통의 영세업자들이 이렇게 부당해고들을 많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은 3개월, 만약에 3개월 이내에 구제 신청을 하니까 3개월 깍지어서 구제 신청을 하게 되고 판정까지 2달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 한 번 못 시켜보고 한 5, 6개월치의 임금을 그냥 지급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점 꼭 사업주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김교원 노무사님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가 취준생의 입장에 서서 권리에 대한 열변을 토해 주셨는데요. 오늘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왜 떨어졌나 시즌4는 계속되니까요. 내일 방송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